네,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관세 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출했을 때 관세 환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구매 확인서에서도 약간 설명을 했었고요. 관세 환급이라는 건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은 제품, 수출품이죠.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이 원재료에 납부한 관세가 있는 경우에 관세 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저희가 관세 환급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내가 원재료를 수입했는데 원재료에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 납부한 사실이 있는 물품을 가지고 완성품을 제조했는데 그 물품을 수출을 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돌려받는 걸 저희는 관세 환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세 환급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 환급과 간이 정익 환급이 있습니다. 개별 환급은 모든 수출 기업, 모든 수출 품목에 다 사용 가능해요. 제출 서류로는 수출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요. 납부세액 증명 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 명세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수입 신고 필증이 있죠. 이 수입 신고 필증을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람한테 물품을 팔았어요. 가령 원재료를 수입을 했는데 원재료 A를 수입을 했어요. 원재료 A를 수입을 했는데 제가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D라는 업체, E라는 업체에다가 납품을 공급할 수도 있죠. 아니면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한테 판매했어요. 원재료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B라는 업체가 C라는 업체에게 반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C라는 업체가 또 이 반제품을 그대로 D라는 업체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반제품을 제조를 했고 C라는 업체는 또 반제품을 D라는 업체에게 판매를 했고 이 사람이 수출을 했어요. 그럼 원재료 A를 수입한 당사자는 B한테 원재료를 판매를 했습니다. 원재료를. 그러면 수입 상태 그대로 양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세액 증명서에서 분정이 발급이 되고요. B는 분할세액 증명서의 분정을 근거로 해서 이 C라는 업체에 반제품을 제조해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납정이라고 해서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C라는 업체한테 하게 되고요. 또 C는 D한테 뭘 또 하죠? 반제품을 그대로 또 양도를 했어요. 제조한 걸. 그럼 또 분정을 발급하게 됩니다. 뭘 근거로요? 이 기납정을 근거로요. 그럼 분정을 이 D라는 업체한테 줬습니다. 그럼 분정을 받은 D라는 업체는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수출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관세를 환급을 받느냐? C라는 업체에서 D라는 업체한테 반제품을 넘기면서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 뭐가 있죠? 분정이죠. 이 분정을 근거로 수출할 때 환급을 받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만약에 FTA를 적용받고 수입할 때 내가 납부한 관세가 없다. 그러면 돌려받을 세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별 환급을 받으실 때는 제가 여기에 묻어 있는 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관세 환급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러한 작업은 관세사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세사들이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내가 환급받을 금액에 비해서 뭔가 좀 미비하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환급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 보면 이러한 절차대로 내가 서류를 못 받다 보니까 또 환급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에 대한 받으려고 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좀 중견기업이나 좀 큰 업체들은 이러한 서류를 요구해서 최종적으로 수출을 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서류를 요구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속 관세사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냐? 간이정액환급은 적용 대상이 달라요. 개별환급은 모든 수출기업이 다 적용 대상이었고 품목도 모든 수출품이었지만 간이정액환급은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연간 환급액이 8억 원 이하의 업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제조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출신고 필정상에 아까 구매확인서에 설명을 드렸었죠. 나는 수출자이지만 이 물품을 제조한 당사자는 따로 있어. 그래서 제조자가 따로 있는 경우죠. 그 제조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에 수출한 물품이 간이정액환급 계기율표에 계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을 받는데 어떻게 환급을 받느냐? FOB 금액 기준으로 만원당 일정 금액 등 상이합니다. 보통 10원이 있을 수도 있고 50원이 있을 수도 있고 60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0원이 있을 수도 있고 만원당 이렇게 환급액이 정해져 있어요. 가령 내가 1억을 수출했다. 그러면 1억에서 나누기 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이제 환급액이 정해지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수출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 신고 필증이죠. 중소기업 확인서 필요해요. 그리고 공장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품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용도 설명서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수출하는 물품에 카탈로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설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1, 2, 3, 4 00번 3번과 1, 2, 3, 4 3, 5 00번 3번은 비슷한 물품인데 환급 정액율표에 계기된 환급액이 다른 거죠. 얘는 10원, 얘는 50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증명했던 서류를 보관하고 추후에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세관에서는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환급 시스템은 내가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 세액 심사는 차후에 합니다.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환급 세액에 대한 심사는 차후에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50원으로 환급을 받았다. 근데 실질적으로 HS 코드를 검토해 보니 10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과다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러한 부분은 HS 코드를 적용하실 때 반드시 이 HS 코드로 적용된 물품이 맞는지 검토할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사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서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환급과 다르게 간이정액 환급은 수출 사실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물품을 수출한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정액 환급은 환급 절차도 간단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간단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이면서 중소제조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 물품의 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그런 국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 환급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들은 개별 환급보다는 간이정액 환급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자, 환급 절차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관세청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간이정액 환급은 이렇게 나와 있다. 요거 한번 확인했습니다.